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날 밤 11시 반에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작성해 주시면은 답글도 친절하게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유시버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의 이름은 루카스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루카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대에서 전자전기 전공하고 있고, 올해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미국 석사과정 희망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 네. 그 저를 전자전기면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기계공학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그 유튜브 이공계 관련해서 그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알고리즘 타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요? 어떤 영상을 제일 먼저 보셨는지 기억하세요? 저, 저 교환학생 영상 보고, 네, 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 참 멘토링을 거의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좀 태워주긴 하나 보네요. 구글에서 그동안 계속 조용히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참 좋고 인연인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학교를 밝혀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사연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같이 좀 읽어봐도 괜찮으실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연휴인 것 같. 전 몰랐어요 연휴인지. 근데 뭐 어디 안 가세요? 집에 계세요?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이미.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또 길게 또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이제 멘토링 이렇게 참석해주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갓준표닷컴에 여러분들 사연 올릴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작성하실 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런 걸 작성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사이트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멘토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 한번 여기다 글 작성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우리 사연 같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갓준표님. 저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차세대 반도체 공학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3학년이 되었고요. 미국 석사 과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취득해 주셔서 석사부터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이 길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얘기해 보죠. 그래서 희망학교는 조지아 테크, 어스틴, UIUC, 메디스, UW,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 앤알버트겠죠. 그다음에 UCLA, UC 샌디에고, 카네기 멜론, A&M, 타뮤라고 하죠. 텍사스 A&M 유니버시티에서 타뮤라고 보통 많이 하고 하버드, 스탠퍼드는 퍼듀 이렇게 해서 총 12개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전작과 2학년 그 기초 과목을 수강한 상황이고 학점 굉장히 좋으세요. 성균관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점 굉장히 좋으시네요. 4.3, 4.5 만점에 4.3이고 복학 이후에 2학년에 정신을 차린 케이스라서 뭘 정신을 안 차렸는지 뭘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1학년 때는 4.3,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4.3이었는데 일단 복학을 하고 나서 4.5까지 맞으셨고요. 저는 유학까지 시간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2학년에는 학점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 또 3학년이 되니까 어떻게 유학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돼서 멘토링을 이제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시간이 빠르죠. 제가 3학년 2학기에는 미국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잠시만요. 지금 3학년 올라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또 가시네요. 보통 1년 전에 결정이 되니까 지금 가는 게 맞고 되게 좋은 데 가시네.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요즘 조금 필라델피아가 조금 뭐 그렇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과목들 3개 정도 듣고 오며 연구실을 살펴보며 연구 핏을 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들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내 영상을 봤나? 제 영상 많이 봤어요, 혹시? 네, 그래도 좀 챙겨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요? 네. 너 무슨
학부 3학년이 올라갈 사람들이 쓰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볼게요. 3학년 때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위 빡센 과목들을 들을 예정입니다. 미국으로의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듣고 싶은 과목의 선이수 과목을 3학년 1학기에 미리 들을 예정이며 미국 교환학생 시절을 정말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너무 흥분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해두면 좋은 것들 그리고 학부생 때 어떻게 유학을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메인 고민이겠네요. 그다음에 2학년까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한 멘토링, 학교에서 진행하는 International Program Teaching Assistant, 토플은 94점 정도 했으며 학업적으로는 국내 논문이 한 편 있으시고 분야랑은 무관하고 콜세라 통해서 학습하고 방학 때 써보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그래서 참 힘들어요. 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혹시라도 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술만 마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세요. 뭐 인생에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건 아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 진짜 다 뭐 탈락하고 뭐 취업 안 되고 한 다음에 남 탓이라든가 사회 탓하지 말고 본인이 이런 정보에 조금 덜 빨랐다라는 것을 차라리 이제 본인 탓하는 게 나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시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차라리 그냥 연애나 좀 하고 여행이나 좀 다니고 좀 또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삶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는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지원할 만한 활동들을 한 건 딱히 없다고 하셨는데 이미 논문을 한 편을 쓰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물어볼까? 지금 어떻게 쓰신 거예요? 대학원 활동을 한 건 없는데 이 논문 어떻게 썼어요? 이거 이제 그 2학년 때 그 어떤 들었던 과목이 있었는데 음, 그 과목에서 만난 교수님이 혹시 방학 때 같이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코세라에 Applied Machine Learning인가 뭐 음,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거 듣고 음, 뭐 사실 제가 이제 전작과고 솔직히 2학년 때는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논문을 쓰기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해서 논문 쓰는 그 과정 자체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음, 교수님이랑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미팅하고 그다음에 뭐 발표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 여름방학 동안 KCI 그 정보통신학회에 그 음, 한 편 정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 이게 한국 논문이어가지고 한글로 쓴 논문이어서 제가 이제 유학 갈 때는 좀 도움이 안 되겠다고 싶어요. 이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SCI나 영어로 된 거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리서치에 관심이 있고 한번 해봤다라는 경험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뭐 그건 업적이고 활동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단하시네요. 교수님도 되게 좋으신 분을 만났나 봐요. 이런 것 가이던스도 좀 해주셨고 보니까. 뭐 사실 저희 과 교수님은 아니었고 제가 수강 신청을 좀 잘못해가지고 다른 과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랬구나. 잘못해가지고 음, 네 그래서 흘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알고 혹시 내 방송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런 하버드나 콜세라 등 수업 이렇게 들은 거? 아니요 이거는 이것도 유튜브에 제가 공부하다가 예. 모르는 게 있는데 자꾸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C 언어 이런 거 찾아볼 때 예. 자꾸 저 하버드 CS50가 자꾸 떠가지고 보다 보니까 괜찮아서 그렇게 해서 좀 보, 네, 그래서 그렇게 혹시 해서 뭐 듣게 됐습니다.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도 줬어요? 이거 들어서? 코세라는 받았고 하버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 하면은 이게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네, 서티피케이트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셨을까? 유튜브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것 같은데 열심히 사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뭐 누구한테 한국 누가 가이드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아, 부모님이나? 없는데 사실 한국 자료 제가 약간 한글로 된 자료들이 사실 대학교 와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네네. 제가 전공 공부할 때도 좀 외국 인도 강의 이런 거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뭐 음, 그래가지고 자꾸 알고리즘에 그런 거밖에 안 떠가지고 그래서 또 흘러 알고리즘에 내 하고 거만 네. 떴구나.
네, 하버드 막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다르긴 하죠. 뭔가 인터넷에 공부 관련된 거를 한 번이라도 적었던 사람들은 내게 나오는 거고, 안 적으면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 보고 계셨다는 얘기는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지적 추구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GR이랑 토플도 따야 되는데 일단 방학 때 공부해서 따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요. 위에 언급한 학교들은 석사 과정에 입학하는 게 목표인 3학년 올라간 학생에게 학부 때 시기적절한 활동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아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운이 좋게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아마존 본사와 SPI 학교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학교에 가서 보고 올 만한 미국 대기업 가서 보고 올 만한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멘토링 장소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멘토링 잘 봐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질문할 내용들을 좀 적어보니까요. 일단 그러니까 한 학기 뒤에 교환학생을 가는데 해두면 좋을 것들, 이거를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미국 석사를 바로 희망해요. 그러니까 한국 학부 졸업 후 미국 석사를 희망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전략이나 방법. 마지막으로 이번에 특별히 또 미국 또 회사나 학회에 참석하는데 좀 참고할 것들, 미리 좀 참고할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 세 가지 질문 주신 거 맞죠?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돼요? 10개도 해도 되는데, 예, 뭐 또 있어요? 그 이게 제가 전공 기초 들었다가 이제 슬슬 3학년 되면 뭘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다 들을 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는지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가 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네 번째 질문 먼저 할까요? 이게 간단해 보여가지고, 이 전공 선택 과목 기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1, 2학년 때는 보통 전공 필수 과목을 듣고요. 3, 4학년 때는 내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전공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기전자공학을 제가 정확하긴 모르지만 그래도 뭐 카테고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A, B, C, D에 맞는 커리큘럼이 있을 겁니다.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과목을 선택할 때 신청할 때 단순히 학점 받기 쉬운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좀 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공대면 기본적으로 얘는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크트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네가 전기전자나 그래도 네가 기계공학이나 그래도 네가 화학공학이나를 나왔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목들을 위주로 듣다 보면은 학점은 자연스럽게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유혹적이거든요. 학점 받기 쉬운 것 위주로 신청하고 싶고 학점 빨리 잘 받아서 취업이라든가 대학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일 텐데, 그러한 요행은 나중에 다시 그대로 저한테 돌아옵니다. 본인이 그때 열심히 공부를 못했던 것들은 나중에 분명히 장애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이 시점에 또는 이 학과에서 꼭 배워야 한다라는 과목들을 미리 들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과목을 딱 들어야 되냐, 그건 제가 전자전기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마 선배들이라든가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생각만 좀 확실하게 해두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답변이 될까요, 혹시? 네, 네, 답변 됐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학점이 제일 네. 유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차근차근히 해보죠. 그래서 교환학생 가는데 미리 해두면 좋을 것들. 제가 봤을 때 교환학생이 뭐 그냥 뭐 솔직히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서 뭐 이런 조언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교환학생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한 학기 가시죠. 교환학생 1년이 아니라. 네, 한 학기. 그러니까 이때 뭘 해두면 좋냐면요, 제일 교환학생 때 좀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한 학기를 어쨌든 그 본인 학교에서 못 다니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학교로 펜스테이트로 가시니까. 네, 때문에 반드시 이게 그 매 학기에만 열리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은 1학기에만 열리거나 어떤 과목은 2학기에만 열리거나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의 졸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목들을 이 교환학생 때문에 놓치는 게 있을 수는 있는지, 이거를 무조건 확인을 꼭 하세요. 그거 이해되세요? 네, 본인이 학부 졸업에 있어서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을 혹시라도 교환학생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하세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설계 과목 같은 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요즘 뭐 AB기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설계를 필수로 또 공대는 많이 듣는데, 그게 또 특정 학기만 열려요. 근데 내가 또 나중에 4학년 2학기 때 또 다른 것 때문에 그걸 못 듣게 되면은 졸업을 막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길 바라고요. 제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 진짜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리서치 인턴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학기라는 것 때문에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물론 뭐 제가 좀 더 열심히 못한 것도 있긴 한데, 한 학기만 이제 교환학생을 가다 보니까 이 지도교수라든가 어떤 교수님께서 잘 받아주시지 않으더라고요. 그런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본인 어쨌든 그, 저는 위에 언급하신 대학 중에 펜스테이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펜스테이트도 어쨌든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되게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위의 학교들과 굉장히 유사한 랭킹의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나 뭐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마스터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미국 석사를 바로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 학기만 가서 리서치 인턴십을 받기가 힘든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기회가 되면은 좀 미리 교수님께 컨택을 좀 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성대에 그 펜스테이트의 어떤 교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좀 같이 뭔가를 좀 하면 좋겠고, 컨택을 좀 미리 해서 약간 원격으로라도 뭔가 리서치를 좀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좀 조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고 미리 좀 한두 달이라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게 교환학생이 아시겠지만 한 학기를 가면요, 미국은 학기가 2024년 9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2024년 12월에 아마 이 fall 세메스터가 끝날 겁니다. 이거 혹시 펜스테이트가 그 세메스터 베이스예요? 쿼터 베이스예요? 세메스터예요. 세메스터예요. 그러면 어쨌든 fall 세메스터가 들어갈 네, 텐데,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은 사실 2024년 어 5월 뭐 6월 이때 이미 1학기가 끝나거든요. 왜냐면 종강고사가 6월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7월부터 사실 방학이 시작되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때 아마 DS2019이라고 해서 아마 그걸 받으실 거예요. 교환, 저도 옛날에 가서 모르겠는데 이걸 받으시는데, 이게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네, 미리 교수, 영주권이 있어서, 괜찮네. 영주권이 있어서, 더 잘 냈네. 영주권 지금 있으세요? 그러면은 영주권이 있어서 미리 네, 뭐 비자 스테이터스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어필을 좀 하세요. 그 사람 교수한테. 아, 내가 영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이번에 2024년 7월 1일이라도 바로 나도 리서치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은 9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한 8월 15일 뭐 이때 시작할 텐데, 뭐 8월 말 뭐 9월 이때 시작을 할 텐데, 내가 좀 두 달이라도 좀 풀로, 내가 돈 안 받고 뭐 그냥 정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챙겨 주시겠지만, 어떻게든 그걸 얘기를 해서 두 달 동안이라도 풀로 인턴십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미리 원격으로 랩 미팅이라도 좀 참여해서 뭔가 그 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을 조금이라도 해두면은, 본인은 교환학생을 한 학기를 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나중에 석사 입학 어드미션 받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저라면 그걸 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혹시 제가 네, 이해는 됐는데 제가 이제 GRE를 이번에 한번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녀봤어요. 제가 음, 음, 이번 1월 달에. 근데 음, 사실 한 두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GRE가 되게 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렵지. 아니 단어도 솔직히 토플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음, 버벌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냥 리딩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GRE가. 어려워요. 그래서 GRE를 저는 이제 6월에 1학기 종료하고 한 7, 8월 정도에 GRE를 빠르게 해서 GRE를 보고 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니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 전략이에요. 원래 GRE는 또 유효 기간이 5년이기도 하니까 미리미리 끝내두면 조금 이제 네, 심리적인 압박도 덜하니까 좋을 수 있죠. 제가 그것도 네, 좋아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네.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있으면 저한테 묻질 않았겠죠.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아, 예. 아, 근데 네네네. 그래서 저라면은 어차피 GRE는 아, 어차피 요즘 또 잘 안 보는 추세이고 또 뭐 네, 공대 애들한테 버벌을 막 160 이상이라든가 막 라이팅 막 5.0을 기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토플이 보니까 94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조금만 공부해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저라면은 이걸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아, 석사 어드미션에서 중요한 게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것도 물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왜 미국 석사를 희망하는지. 왜냐면 이제 PhD로 바로 가면은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석사를 가면은 이제 fifth year master program이라고 해서 1년을 더 해서 가는 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2년을 해야 되실 거예요. 학부에서를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물론 1년짜리 프로그램도 있지만 1년 석사를 한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아웃풋이 막 빨리 나오고 취업이 보장되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솔직히 2년을 석사해서 취업을 하나 아니면은 나라면은 공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학점 GPA도 되게 훌륭한데 뭐 돈도 안 드는데 물론 영주권이 있으셔서 인스테이트 피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돈이 비싼데 나라면은 한 2년 더 투자해서 PhD를 한 다음에 취업을 하든가 뭐 리서치 잡 포지션을 좀 어플라이하는 것 같다. 그런 옵션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 교환학생 기회도 있고 하니 저는 이런 리서치 프로젝트도 원격으로 충분히 이제 조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해요, 이렇게 모르시겠지만. 원격도 혹시 가능한가요, 아, 그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원격으로 허락해 주시면 하는 거죠, 뭐. 아, 네. 그러면 제가 석사를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약간 어필을 해야 되는 뭐 그럴 거예요? 필요는 아니면,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뭐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해도 되고 사실 아, 펜스테이트 정도에서 석사 한 다음에 PhD 같은 거를 뭐 MIT나 스탠포드 같은 데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뭐 아, 저는 나쁜 옵션은 아니라고 봐요. 네, 펜스테이트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 펜스테이트 자체로 네. PhD를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학교고 또 근처에 또 도시이기도 해가지고 취업도 잘 되고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 네. 포괄적으로 공부를 좀 중요하게 좀 정보를 얻어보시고 GRE 같은 경우는 사실 GRE나 토플을 제가 뭐 언제 공부해라라는 전략을 짜드리기에는 너무 물론 어렵지만 제가 해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제 갖춤표 영어방에는 들어와 계세요? 영어방은 아니고 저는 다른 방에 아 다른 있는데 방? 뭐 공지방에만 있거든요. 아 공지방에만 있어요? 공지방에 있어요. 그 AI 방 안 네, 써봤어요? 영어방. 영어방이 있어요 저희 방에. 그래서 나머지 네. 방은 다 유료화가 되더라도 제가 영어 방은 당분간은 유료를 안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쓰는 건데 GRE에 되게 탁월한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되니까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영어 방에 가서 GRE 공부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GRE가 솔루션이 마땅히 없어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버벌이 빈칸 채우기 이런 게 솔루션이 없어가지고 되게 공부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GPT가 영어 공부는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GRE는 꽤 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영어방은 한번 써보세요. 다른 방도 있긴 한데 네. 영어방을 이제 주로 쓰는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주권은 어떻게 딴 거예요? 아, 저희 아빠가 이제 따셨는데 음, 가족도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따셨구나. 네, 참 잘 됐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 이건 아까 GRE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올해 그러니까 교환학생 가기 전에 해도 네. 좋고 뭐 갔다 와서 해도 좋다. 근데 GRE에
중요도가 점차 희석되는 상황이라 굳이 뭐 금방 될 거예요. 혹시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그 유학 나갈 때 GRE? 저 한 두세 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달 하고 끝냈어요. 뭐 해봤자 도움 안 되는, 해봤자 빨리 안 느는 것 같아서. 예, 한 달 학원 다니고 두 달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그냥 시험 보고 끝냈습니다. 시험은 한 세 번 봤던 것 같아요. 한 두 달째, 세 달째, 그리고 마지막 네 달째 이렇게 해서. 쉽지 않아요, GRE 공부. 전 석사 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 근데 뭐 해야지 뭐. 영어 공부 어차피 하려고 온 건데, 그쵸? 네. 음. GRE 안 볼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좀 봐요. 아마 어떻게 될지. GRE를 잘하는 사람을 공대에서 또 기대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학부 졸업 후에 미국 석사를 희망하는 준비 전략이라든 방법. 저는 그 교환학생 기회에서 그 리서치 인턴십 이걸 어떻게든지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레퍼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레커멘데이션 레터라도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그 전부예요. 예. 그러면 그 교환학생 나가기 전에 줌으로 조금 참석을 하고 교환학생을 나간 후에는 좀 오프라인으로 바로 랩실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혹시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조금 레터를 보내보면 그럼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어요. 미국은 특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내가 한국에 있는데 무슨 거기서 뭐 미팅을 참여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돼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환학생 뭐 8, 9월 달에 가는데 내가 영주권이 있어서 좀 두 달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뭐 두 달 동안 이거 뭐 리서치 하는 거 안 될 것 같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 버클리 갔을 때도 어떤 여자애가 그냥 너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비지팅 스튜던트래요. 그냥 비지팅 스튜던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비지팅 스튜던트인데 한 학기 뒤에 다시 와서 박사로 들어왔어요. 우리 랩으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어드미션 커미티의 영향보다 교수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리서치 랩 같은 경우는 이런 교수님의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리서치 인턴십을 통한 컨택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걸 하는 이유가 많이 해요. 미국은 애들이 막 학부 때도 막 리서치 인턴십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집이 근처라고 하면 또 가가지고 또 방학 때마다 또 리서치도 하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지만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레커멘데이션 레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컨택도 네가 리서치 인턴십을 거기서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잘했어라고 해서 누가 도장 찍어줘서 서티피케이트 주는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네트워크가 생겨요. 지도 교수가 뭐 얘기를 뭐 한두 번 뭐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 뭐 내 지도 교수는 사실은 뭐 학부 인턴이랑 미팅 안 했으니까 뭐 제 지도 교수 둘이었는데 하나는 거의 신경도 안 썼고 한 명은 좀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것도 뭐 쉽게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지도 교수 같은 경우는 너 뭐 앞으로 커리어가 어떻게 되냐 뭐 혹시라도 이런 리서치 분야에 관심 있으면 내가 좀 레커멘데이션 써줄까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뭐 제 아는 지인은 하버드로 갔는데 그 하버드 간 게 걔 혼자서 잘해서 간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사람도 논문 막 세네 개씩 쓰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했던 거는 그 하버드의 교수님과 내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때 지도 교수가 그 학생의 수업을 때 가르쳤으니까 그때 레커멘데이션 써가지고 그것도 영향력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리서치 인턴십이 네트워크랑 컨택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이 마치 그냥 수능으로 줄 세워서 서울대나 뭐 의대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치 대학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사람이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GRE가 몇 점 더 높고 이 사람이 논문이 한두 개 더 많고 이렇게 해서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음. 감사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많이 만나봤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가장 PhD 스튜던트 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 하나일 거예요. 링크드인 같은 거에 지원 공고를 내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링크드인에 지원 공고를 내면은 200개, 300개씩 와요. 그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200개, 300개씩 어플리케이션 다 읽고 있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야, 야, 닥터 콘, 혹시 너 중에 아는 뭐 친구, 뭐 학생 없니? 아, 이번에 뭐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얘 되게 잘하는데 한번 인터뷰 해볼래요? 그래서 그래, 좀 좋아, 인터뷰 한번 해보자. 인터뷰에서 마음에 들면 뽑는 거예요.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가 극혐하는 지연, 학연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맥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연, 학연을 금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뭐 언제부턴가 되게 뭐 정의롭고 뭐 이런 거를 되게 따져서 그게 중요한 거 있고, 물론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겠지만 이 모든 인생사가 다 그렇게 평가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미국은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레퍼럴이에요. 그게 중요하고 컨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더 먼저 신경 써서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냥 맨날 금요일 날마다 파티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교환학생 가서 뭐 하셔야 되냐면 금요일마다 파티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뭐 거기에 알룸나이, 뭐 구글 다니는 알룸나이나 무슨 뭐 아마존 다니는 알룸나이 한번 더 만나가지고 얘기라도 좀 한번 더 해보죠. 물론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본인이 무슨 뭐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받는다든가 레퍼럴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은 레퍼럴 자체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이 본인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영주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고 영어도 네이티브처럼 못 하실 텐데 이런 거라도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이게 어렵지만 미국에서 서바이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힘들고 뭐 고된 과정인데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런 내용 몰랐죠, 루카스님? 네, 네, 잘 아마 몰랐어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 근데 또 인생이 그렇게 또 빡빡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어떤 단면을 알려드린 거고, 그냥 지금 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어드미션 내면 다 어플라이 하고 하면은 나 뽑아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지원자들, 경쟁자들이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정보를 좀 얻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질문도 비슷비슷합니다. 미국 회사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거 참고할 것들 별거 없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리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랑 어떤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할지를 미리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알아본 다음에 실제 만났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한국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네트워킹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잡고 막 뭐 스몰 토크 같은 거 막 30분씩 하고 막 못 하겠더라고. 영어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뭐 의미 없는 얘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미국이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트워킹을 하는 건 중요한데 뭐 이게 되게 결정적이라고 보진 않고요. 이런 게 기반이 되고 실제로 본인의 능력이 증명될 만한 어떤 무언가의 CV라든가 레주메의 그 레퍼런스 또는 experience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페이퍼를 썼다든가 뭐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치적으로 증명할 만한 어떤 뭐 스태티스틱스가 있다든가 뭐 그러면은 네트워킹에 기반해서 그 기회를 얻었을 때 조금 더 본인의 어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본인의 능력과 역량과 뭐 여러 가지 퍼스널리티랑 이런 거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회사라든가 학교에 갈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임프레션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정도로?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뭐 멘토링 어때요? 직접 참여해 보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달라요? 듣는 거랑? 네, 제 얘기로 하니까 조금 더 와닿았고, 음. 또 질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저 멘토링을 4년 넘게 거의 했었고 매주 금요일 날마다 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해 주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음. 혹시 그 오픈 소스 뭐 강의들 뭐 미국 거 많잖아요. 음. 그런 거 조금 듣는 게 뭐 나중에 대학원 지원할 때 조금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되냐?
정확하게 오픈 소스라면 뭐 어떤 걸까요? 아, 미국 대학에서 막 코세라나 뭐 음, edX에 이렇게 올리는 강의인데, 뭐 그런 강의들을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들었었다 하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픈 코스웨어. 그러니까 콜세라라든가 오픈 코스웨어 같은 강의를 듣는 게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긴 힘들죠. 본인이 뭐 노는 것보다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본인이 취업에 관심이 있든 아니면은 뭐 연구직에 관심이 있든 하여튼 뭐 어떤 포지션에 관심이 있든 간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펀더멘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항상 클래식 같은 거예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머신러닝 스킬이 중요하고 뭐 그래픽스 스킬이 중요하고 뭐 코딩 스킬이 중요하고 뭐 그런 게 과거에 뭐 주판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고 계산하는 거 중요하고 그림 잘 그리는 거 파워포인트 엑셀 잘 다루는 거 중요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곁가지 스킬들은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휘발적이고 변하는 휘발성 있는 그런 스킬들이라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거든요. 그럼 과연 콜세라랑 오픈 코스웨어를 통해서 본인이 펀더멘탈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뭐 노는 것보단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공부에 대한 학습 너리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생겼고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어떤 패션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펀더멘탈을 내가 거기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서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펀더멘털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GPT 같은 게 이제 너무 잘 돼 있어서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적분 같은 거 못해도 수학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념 같은 거를 잘 몰라도 금방금방 얻어낼 수 있어요. 되게 빠르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뭐 옛날 때도 그랬지만 진짜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서 바로바로 개념 캐치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펀더멘털이 얕은 사람들은. 왜냐면 아는 게 깊지가 않으니까. 그냥 표면적 겉에 있는 것들만 외운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저거다, 저거는 이거다. 그래서 제가 기계기사 시험 같은 걸 극혐하는 이유가 그 시험은 그냥 니네들이 이거 아니 모르니 아니 모르니 이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현업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 생겼어. 아,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의 챕터 3를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아는 능력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아직도 사이언스 리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뷰어가 어떤 거 질문을 했는데 그 리비전을 하기 위해서 리스폰스를 작성할 때 어떤 논문 또는 어떤 뭐 피직스 책의 몇 챕터를 봐야지 그거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걸 알아야 그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걸 돌아가서 그걸 보거든요. 근데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펀더멘털이 얕기 때문에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이해했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프로블럼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케이퍼빌리티가 없어요. 나는 그게 제일 경계돼야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좀 약해.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하고 인간 강사들이 잘근잘근 씹어준 걸 줘가지고 소화까지 시켜주는 데에만 여러분들이 썼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세 자체도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저는 인강을 보는 것 자체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전 좋다고 봐요. 다만 인강을 봄과 동시에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진짜 펀더멘탈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지 이 자세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콜세라랑 오픈콜세를 들으세요. 그러나 항상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knowledge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피드백한 다음에 본인이 책을 읽든 아니면 더 검색을 많이 하든 아니면 GPT를 쓰든 계속 본인의 지식을 깊게 차곡차곡 다져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주시는 게 나중에 취업이 됐든 연구직을 뭐 희망하든 대학원을 희망하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어떤 엔지니어 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음, 했던, 똑같이 들었던 내용인데, 음, 되게 학부 시절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그런 전공 과목들이 오히려 연구할 때 더 그 힘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해 주셨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아까 그 전공 네, 선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과 같은 네, 데서 진동학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진동학을 안 듣잖아요. 나는 진동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안 듣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반도체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 상사가 너 진동 이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이러거든요. 근데 난 진동학을 안 들었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필수로 웬만하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했던 것 얘기 중에 학점 관리만 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알아야 되는 지식을 들어라. 피직스 펀더멘털을 이해를 해라. 이거고 항상 공부하면서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모로 좀 커리어 플랜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네. 뭐 멘토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저도 그냥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영상 좀 길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뭐 구독도 물론 하셨을 텐데 이렇게 멘토링 방송까지 참여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재미있어요? 제 방송이? 아, 요즘 제가 약간 인생이 막장이어가지고 저도 고민이 많아서 이런 걸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그래서 좀, 다른 방송에 비해서 제 방송이 그 재미가 없을 텐데 들어오신 게 신기해서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니까 어, 조금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공감이 되고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런 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유,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늦은 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